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대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선관위 간첩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지금 막 전쟁 마음이 아프네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3일 1, 2, 3. 네, 1, 2, 3. 계엄을 통해서 말이 1, 2, 3이네 진짜. 진짜 1, 2, 3이에요. 1, 2, 3. 예. 뭐 옛날 또 12, 12도 있고 12, 6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날짜로 기록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건은 1, 2, 3 계엄이었다. 1, 2, 3 계엄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일, 미국 시간의 4일은 우리로 얘기하면 내일이죠. 네네. 예. 자,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지금 이제 2기째 하는 건데 첫 의회 연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첫 의회라는 거는 지금 하원이죠. 하원입니다. 하원이 훨씬 크니까 훨씬, 규모가.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건가. 일단 그 전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딥스들, 좌파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임을 못하고 부정선거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판 끝내서 중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임을 했다면 연임이 또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네. 어이구, 애매하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미국의 민주당 아이러니다. 좌파들, 딥스들을 청소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온 거예요. 4년은 좀 짧거든요, 청소하기에. 짧죠. 8년이면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올해 이제 미국 나이로 78세입니다. 그러니까 89살, 86살까지 얼마든지 건강만 하면 미국을 다시 한번 건국 시대로 돌려놓을 만큼 정말 그레이트한 미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90에 새로운 가정 갖는 분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표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다 이제 다 초점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저는 이번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진핑 좀 그만두지 않겠어? 그렇죠. 뭐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천년의 숙적이고 또 아시아의 가장 큰 악랄한 집단은 바로 중국인데 이 중국이 유지되어 온 힘이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중국은 공산주의도 아니래요. 완전히 권력주의라고 합니다. 권력주의. 권력주의. 어떻게 보면 권력의 힘을 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이름만 빌린 거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중국을 무너뜨리려면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통해서 문화혁명을 한 번 더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시진핑이 아마 사임할 거라는 그런 말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임해라. 시진핑이 3년인째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이 3년임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파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게 초안전입니다. 초안전입니다. 이 초안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정부들을 친중 정부를 세워서 중국이 만든 물건을 사도록 만들고 그렇죠. 중국이 부동산을 해외 투자하게 만들고 자, 우리는 중국 땅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가는 것도 힘든데. 근데 걔들은 마음대로 우리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중국 자본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걔들은 막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자본을 지금 잠식해 있습니다. 그날 여의도의 건물들도 중국인 소유가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핵책했느냐면 지난 12년 동안 특별히 친중 정부를 세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정선거, 작전선거를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선거 조작 쪽으로 그렇게 머리를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는 대만은 일찌감치 당일 투표, 당일 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의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저질러졌고 아마 이번 의회 때에 바로 지난 미국 대선 한국의 선거에 대한 부정 조작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매일경제의 백지연 기자, 우리가 아는 이쁜 그 백지연 기자가 아니고. 아니고. 예.
자, 이게 이제 미 의회 상원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예. 사진 출처는 AP 연합뉴스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2027년? 예. 2025년인데? 2017년을 잘못 쓴 겁니다. 예, 잘못했구나. 네. 예. 이제 매일경제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 지금 뒤에 예, 보이죠? 네. 99명의 간첩이 아니고 예. 구구 작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구구 저거를 작전. 잘못 표현한 것 같아. 네, 네. 구구 작전, 작전 이름인데 네. 한 30명 정도 체포해서 네. 우리가 체포한 게 아니고 네. 주 1 미군이니까 오키나와에 자, 있는 지난번에 예, 예. 우리 지난번 방송 때 미국에서 특사가 와서 예. 대통령과 이제 면담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네, 네. 그 각하 정말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선관위 서부가 중앙 선관위에 돼 있지만 네. 또 다른 서버가 수원에 있는 것 같아. 아, 예, 그랬죠. 그리고 그 수원에 있는 연수원 외국인 숙소에 네. 그 서버가 있고 거기에 하웨이 장비로 돼 있다. 네. 하웨이. 예, 하웨이. 하웨이 장비로 돼 있다. 예, 여기서 이제 꽂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웨이 장비가 한국의 연수원의 그 외국인 숙소에 들어와서 30에서 40년 정도 상주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했구나 하는 것을 미국에게 소상히 알린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들어간 자체가 요것이 파손이 요것입니다. 됐다. 요것을 잡으러 예, 간 거예요. 예, 예.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성동격서는 뭐냐? 소리는 동쪽에서 지르고 공격은 서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 성동격서. 예. 마찬가지로 예. 국회의원들에게 주의를 그쪽에 집중시키면서 왜냐하면 모든 좌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날 보십시오. 뉴스에 나온 지 10분도 안 돼서 예. 좌파 시위대가 수천 명이 국회 앞에 모였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새 나갔다는 거죠. 아, 만약에 여기를 네. 공격 안 하고 선관위 연수원 쪽에 만약에 공격한다는 말이 먼저 들어갔으면 그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네. 성동격서. 나 성동격서 그러면 자꾸 성수동이 생각이 나가지고 성수동을 어떻게 치면은 뭐 강남이 어떻게 되나니 이런 생각이 소리 지를 드는데. 성, 동쪽 동, 예. 공격 격,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쪽. 예. 그 많은 분들이 왜 성동격서. 하필이면 12월 3일이었냐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날 바로 가나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랬죠. 예, A웹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본부가 네. 인천 송도에 있고 음. 그 센터가 네. 바로 연수원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가나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잡혀가 버렸어요. 네. 일부를 조작했는데 사실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가나에서 사퇴를 해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게 그러니까 날짜가 12월 3일에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나 선거할 때 예. 그들이 조작할 때 잡으러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막 지나면서 네, 이제 박선원이가 네. 내란, 홍장훈이가 내란, 네. 곽종근이가 내란, 네, 내란 김병준. 발언, 내란 행동을 다 했잖아요. 예. 그런 근데 거에 이제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박선원의 메모에서 이것들이 조작이 됐다. 그리고 홍장훈이가 그걸 마치 지가 쓴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네.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네. 99.9%가 똑같더라. 이러면서 예. 원래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내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십시다. 자, 권력이 없는 자가 예. 권력을 훔치기 위해서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할 때 내란인데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 하원 연설이 있죠. 연설을 하면 그 내용 중에 예. 분명히 언급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예.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헌재가 계엄을 선포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고 내란은 윤 대통령이 아니고 요 박선원, 홍장훈, 곽종근 또 이 민주당 이쪽이구나라는 것이 거의 동시에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만약에 이제 지난 40 선거가 네. 부정 조작 선거였다면 국회 40선거라니까 또 이상하네. 4월 10일. 예, 4월 10일 예. 그
2020년. 예, 2024년. 아, 요번에 올해 작년에 한 거. 예. 그 40선거고 예. 2020년은 4.15 선거라 그러죠. 4.15 선거죠. 4.15 선거죠. 예. 그러니까 40선거에 만약에 이것이 부정불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면 서버를 까면 되거든요. 네. 예, 서버 까면 되는데 이제 곧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마지막 자기 변론 때 재판부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야. 야, 그거 멋있는 말이네. 이 말은 정말 중요하게 새겨들어야 될 말인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쉽게 말하면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죠.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 카드를 까는 순간 만약에 너희들이 인용을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걸 잘 챙겨 들어야 돼요. 네. 요번에 뭐 이영돈 PD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그 완벽하게 방송하고 밝혔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근데 재밌는 것이 조작값. 예, 재밌는 것이 그 선관위 이제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네네. 통해서 네. 아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데 왜 안 까냐고 저 그러니까 우리도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하는 즉시 법적으로 자기들이 문제가 된대요. 법부터 좀 바꿔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친구는 진짜 진정성이 있더라고. 예. 자기들도 워낙 막 욕을 먹고 있으니까 좀 공개하고 싶다. 그렇죠. 현재의 예. 법으로는 대놓고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 이제 비상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해놓고 자료를 확보해놓고 이제 최후의 시단은 대통령께서 나와서 한 번 더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 밝혀지면 현재의 국회의원 192명, 민주당 및 조국당 이들은 말 그대로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 해산해 버려야 돼요. 해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지 조기 총선은 올 수 있어도 조기 대선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기 총선은 있으나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없다. 굴비 대선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아니면 나라는 뺏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이번에도 못 밝히면 반드시 저들이 말하는 100년 집권 갑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질 걸로 봅니다. 자, 이제 봄이 오는 길목인데 왜 이렇게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느냐. 그 봄을 멋지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또 고통,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 간첩 사건에 대해서 우리 김지현 대표 아주 속 시원하게 밝혀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